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한테 네. 뭔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얻고 싶은 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가지고 네.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네. 지금 가치보다 좀 더 높은 앞으로 좋아질 가치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수익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네. 지금 한참 준비 중에 계획 중인 이 GTX 노선 있잖아요. 아, 예. 네, 그 노선의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네. 좀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일단 GTX가 아직 이제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사실은 획기적이죠. 네네네. 그 강남,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을 가는데 네.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 줄어든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이제 교통의 혁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사실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니까요. 네. 이제 입지 같은 걸 따져봤을 때 교통이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 교통에서 강남 접근성이 또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반 이상 단축시켜주는 게 GTX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GTX에 되게 좀 중점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GTX가 이제 교통에 어떻게 보면 자리 잡으면 이제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이제 지하철 생겼을 네네네. 때 지하철의 역세권 이게 이제 굉장한 투자 네네.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역세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내에서 지하철의 역세권 기준이 이제 뭐라고 할까 별 의미가 없는 사실 그렇죠. 역세권이 아닌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서울은 그렇죠. 네. 이미가,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새로운 이런 교통이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네네네. 자리 잡을 수는 있는데 네. 네.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요? 네. 어떤 문제점이요? 자, 이 GTX는 좋아요.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GTX가 이제 생긴다라는 호재 뉴스로 집값이 막 뛰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 호재를 기준으로 집을 샀을 때, 자, 이제 냉정히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GTX D노선 같은 경우, 얘가 현실화돼서 운행이 되려면 언제쯤 될까요? 운행이 된다. 네. 그래도 한 10년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10년 정도 제가 되면 볼 때는 10년이 훨씬 넘게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GTX A, B, C, D거든요. 네. 네. 지금 A 노선이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네. 지금 준공을 이제 좀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이걸 다 걸린 시간이 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B 노선도 5년, 뭐 C 노선도 5년, D 노선도 5년 이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점이죠. 네.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갈 수 이 없으니까. 지하철이 그냥 지하철도 네. 아니고 지하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땅을 전체로 깊이 파가지고 이게 빠르게 달리는 네. 지하철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조 단위가 훨씬 넘는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매년. 네. 그런데 이 예산은 교통으로만 모든 국가 예산을 끌었을 수는 없잖아요. 모두 GTX에만 줄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산은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네.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통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딱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A 노선 쓰고 B 노선 쓰고 C 노선 쓰고 D 노선 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B 노선 또 시간 걸리고 C 노선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D 노선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길게 잡으면 20년 뭐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자 여기서 보면 뭐 B 노선도 그렇고 C 노선을 갖다 드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방금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네네. D 그럼 오래 걸리니까 B 아니면 C? 네, 근데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가 호재로 지금 샀는데 그럼 계속 오르기만 할까?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네. 단계별로 네. 뭔가 착공이 시작하고 뭐 만들고 준공되고 뭐 이제 네. 운행한다. 네. 그 단계별로 빵빵 터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죠. 지금도 늦었죠. 그러면 하락기 때 그럼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좀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네. 하락장에 와도 네.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좀 있어요.
호재거리는 영원히 호재거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2012년인가 3년 말에 네네.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네. 개통이 됐는데 이때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이 어디냐면 부천이거든요. 기대의 가치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이때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안 오르고 나니까 뭐 했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던졌어요. 왜? 이때 그러니까 호재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 기대 심리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더 이제 그렇죠. 다르게 이때 더 해석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을 던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왜 왜냐면 정상적인 걸로 하면 지하철이 개통되는 거는 가장 최고의 호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대 가치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게 개통이 되는 순간은 진짜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때 소문에 사서 현실화될 때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지만 실제 그러면은 그 전에 호재에도 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네네. 부천은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예. 7호선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내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현실화 됐는데도 안 오르니까 이제 부천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부천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졌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호재가 강력한 호재가 있어도 네.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힘 거. 못 쓰죠. 당연히 못 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GTX가 좋은 게 뭐 때문에 좋아요? 강남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강남이 떨어지는데? 강남이 떨어져. 강남이 안 떨어져요? 강남이 떨어집니다. 강남이 떨어지면 강남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에 기대 가치를 가졌는데 강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GTX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게 강남보다 더 비싸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강남하고 비례해서 떨어지는 거죠. 네. 호재거리도 그거에 비례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이 문제죠. 호재거리가 영원히 호재거리로 남는 게 아니고 네. 그때 상황마다의 이 호재거리가 가치로 판단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이 호재가 굉장히 부풀려져서 지금은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데 네네. 이게 전체적인 사이클이 하락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호재거리를 이제 묻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주 먼 얘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아주 먼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또 되네 안 되네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네 안 되네 만약에 예산 통과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예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악재로 돌변하는 거죠. 그러네요. 더딘 진행도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이 GTS가 큰 호재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대 심리가 또 높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가 흐트러지면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더 악재로 더 돌변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네네. 어떻게 받아안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변하거나 이럴 때 그거를 분석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여러분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이 지하철 GTX가 생기는 가치 네. 얘가 과연 얼마일까? 이미 지금의 가치가 이미 생기는 후의 가치를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중간 과정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지금 최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등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에도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이용한다면 네네. 하락기가 돼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악재로 됐을 때 오히려 이때에 사는 이런 이제 기지를 발휘하는 게 진짜 투자자의 진정한 제대로 된 투자법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또한 또 역발상이에요. 또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버릴 때 내가. 네, 이게 하락할 때는요, 이게 이제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막 정말 멀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럴 때 막 가치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때 딱 주워 담는 거죠.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호재도 호재지만 그걸 언제 내가 그 매수를 하느냐 그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훨씬 중요해요. 네. 그게 더 시장 중요한데 상황. 네. 예, 호재거리에만 너무 연연되어 있으면 네네.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에 너무 꽂혀서 주변을 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거의 꼭대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확실하게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예, 기다렸다가 예, 나중에 한참 떨어진 뒤에 사는 게 훨씬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호재거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예, 앞뒤 안 가리고 예, 그냥 막 달려가서 살 게 아니고 예, 언제 사는 게 얘가 예, 호재거리가 있을 때 이 호재거리가 지금 당장 급한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개통하고 막 이런 게 지금까지 같이 반영이 안 됐는데 네네. 지금 당장 개통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사야죠 당장. 그러네요. 근데 지금 먼 미래 네네. 먼 미래 일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가치가 막 이만큼 올랐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차분히 기다릴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뭔가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을수록 투자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사냐, 무엇을 사냐보다 언제 사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호재가 있는 걸 어떤 걸 살까. 당연한 게 보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사면 좋아요. 네네. 사면 좋은데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수익률은 완전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대략 8만 네네. 원 좀 넘잖아요. 네, 8만 그럼 8만 원대에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참 또 떨어질 때 있었단 말이죠. 4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3만 원대 산 사람들은 2배를 넘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전자를 샀는데 다 그 높죠. 그러니까 기대 가치는 높고 예, 투자 종목으로는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언제 샀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완전히 다르다. 예, 이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호재를 쫓기보다는 내가 들어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먼저 보는 게 분석하는 게 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 냉정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이게 아니고 호재거리가 생겼는데 얘는 언제쯤 네네. 발현이 되느냐. 네네. 지금 GTX-D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뭐 BC도 제가 볼 땐 거의 10년 이상이에요. 그럼 한 8년, 10년 정도 후에 고민을 해봐도 되는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5년 뒤에, 최소한 5년 뒤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물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네네네.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그때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달려드는 거죠. 너무 무섭게 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무섭게 마음 때문에 오르면 그게 그런 것 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GTS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